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내년 기준금리 충격적으로 올라간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언급할 때 투자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회복 전망만으로 통화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데요. 커다란 경제위기 이후엔 중앙은행이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금리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성급한 통화정책 변경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021년부터 경제가 급반등한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반적으로 작년 말 전망치보다 올해 3월의 전망치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을 고수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앞장서면서 이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주환은행 총재도 올해 경제 성장률 3%는 넘지만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주환 총재는 왜 여전히 저금리를 고수할까요? 자,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때 중앙은행이 고려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경제 성장률 3% 내외를 충족한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 근처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희망적인 지표가 나온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기대치만 높다는 거죠. 자, 게다가 현재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봄 시즌에 다시 한번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3차 유행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백신별로 수급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자, 그 접종률이 낮아지네? 그럼 이거 코로나19 벗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게다가 방역 강화되면서 민간 소비 위축이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이라고 쓰고 제가 불확실성 증가라고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카드를 지속하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이주환 총재 입장에서는 경제 정상화 기대만으로 금리 인상 불가라고 못을 박을 거예요. 섣불리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민간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어이구야 금융시장까지 약간의 불안한 조짐이 보이면 경제 회복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전망이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지금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두 가지 요소,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나온 지표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1분기 지표는 언제 나올까요? 4월 26일 날 발표됩니다. 그 전분기, 4분기, 3분기 모두 다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플러스 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회복 조짐에 들어갔다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달성해야 되는데 언제 발표되죠? 4월 CPI는 5월 4일 날 발표가 됩니다. 지금 3월 CPI는 1.5%가 나타났거든요. 2%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분기,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보나마나합니다. 지금 1월부터 한국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24.8% 급등했고요.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 증가액이 32.6% 폭등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유례없는 전 수출업종 호황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4월 CPI부터는 심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월 지표는 1.5%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자,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자, 작년 3월에 1.5%였던 거 대비해서 1.5%로 올라간 거예요.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죠. 자, 그런데 2020년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0.1%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4월은요, 전년도의 저물가의 기저 효과까지 들어간 데다가 2020년 저유가까지 반영하면서 굉장히 높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CPI의 선제 지표인 중국 PPI까지 급등을 해버렸어요. 4월 9일날 발표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측치 3.5%를 훨씬 뛰어넘는 4.4%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 21일날 발표된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한두 달 차이를 두고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 2%는요 2분기에 무난하게 달성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월 4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는 충격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8%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자, 이 전망치가 이제 현실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2012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2010년과 상황이 똑같이 재현 중이다. 전 수출 업종에서 호황이 나타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과연 작년 4월에 저물가에 따른 급등이다 하고 한국은행에서 기저효과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 시기를 하반기로 앞당겼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첫 인상 예고를 했는데 하반기로 앞당겼어요. 왜 그랬을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를 넘으니까 대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브라질, 터키 모두 예상보다 빠른 긴축을 선택을 했어요. 자, 물가 불안 조짐이 보인다면 한가하게 작년 기저효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미국 서프라임 모의 사태 모두 다 물가와 연관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물가에 주목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와중에 해외 업체의 한국 금리 인상 전망은 충격적입니다. 내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까지 0.75%포인트 올린다고 전망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트레이닝 이코노믹스는 4월 1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다 동결을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중 1.25%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보다 3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23년까지 한국은행은 1.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인상 논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만약 2023년에 뭐 상반기가 됐든 1분기가 됐든 1.5% 기준금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정기예금 금리 0.7% 수준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싶어 해요. 왜? 이 돈 받아다 예금 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1.5%가 된다면 예금 금리가 2%죠.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초반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신용대출 금리는 4% 전후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2% 중반의 신용대출 금리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받았었던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세 가격, 재건축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투자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23년 1.5%의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쇼킹 부동산에서는 계속 5월 4일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의 뚜렷한 성장 신호가 지표로 확인되고 본격적인 인플레 논쟁이 거세지는 시기이죠. 여기에 가계부채와 자산 쏠림은 덤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이제 4월 5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치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